대학교 학생들이 백양로 완공 이후 캠퍼스 내 외부인이 늘어 점심시간 학생식당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불만을 SNS를 통해 제기했습니다. 우리 대학교 학생회관 지하에 위치했던 슬기세미 이전으로 일부 학생단체들이 그 유휴 공간에 생긴 자치 공간을 새로 배정받게 됐습니다. 3월에 첫 출범한 장애인권위원회는 제29회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특별자치단체 지원 대상으로 인정돼 학교 본부로부터 2학기 예산 지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국제 캠퍼스 학생들이 기숙사 내 커뮤니티룸, 휴게 공간, 멀티미디어실의 이용 수칙을 따르지 않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견됐습니다. 연세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S 뉴스 김도영. 나시현입니다. 11월 넷째 주 YBS 뉴스입니다. 백양로가 완전 개통된 지 2달 정도 됐습니다. 공사 중일 때에 비해 통행이 훨씬 용이해짐에 따라 캠퍼스 내 특히 학생 식당에 우리 대학교 학생이 아닌 외부인들도 더 많이 드나들게 됐는데요. 일부 학생들은 이에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금유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대학교 신촌 캠퍼스 학생회관에 위치한 고를쌤. 학생들의 공강 시간대인 점심시간이 되자 여러 명의 외부인들이 눈에 띕니다. 학생 홍보대사 2년에서 운영하고 있는 캠퍼스 견학 프로그램은 하루 3차례 이전과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지만 백양로 완공 이후 자체적으로 캠퍼스를 찾는 외부인이 늘었습니다. 외부인들은 캠퍼스 투어 이후 주로 일반 음식점이 아닌 학생 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생 식당은 학생들이 납부하는 생활협동 조합비를 통해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외부인들도 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은 SNS를 통해 점심시간에 외부인들이 많이 몰려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식당 내 질서가 어지럽혀진다는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12시나 1시에 이제 짧게 점심시간이 1시간 정도 있는데 학관에 가면 고르쌤 같은데 이제 학생들이나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밥을 드시러 오셔가지고 자리가 없거나 이제 줄이 너무 긴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국제 캠퍼스 학생 식당인 라온샘도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외부인 이용객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51대 총학생의 솔루션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현재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우리 대학교 학생지원팀에선 외부인 유입을 제재할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부인 유입 문제에 대해 서울대학교에선 학생 식당 이용 시 외부인은 학내 구성원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가격 인상 제도가 외부인에 대한 차별이란 의견도 나옵니다. 외부인 유입을 아예 금지할 수는 없겠지만 학생 식당의 주인은 학내 구성원인 만큼 학생들의 불만이 가볍게 여겨져선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YBS 뉴스 금유선입니다. 서점인 슬기샘이 이전하고 그 자리에 학생 자치단체를 위한 공간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덕분에 컨테이너를 동아리방으로 삼았던 단체들도 이사하게 됐습니다. 김한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대학교 학생회관 지하에 위치해 있던 생활협동조합 문구점 알뜰샘. 지난 10월 7일 백양로 공사가 공식적으로 완공돼 현재 백양로 지하 1층 로비 공간으로 이전했습니다. 공간 이동이 이루어진 후 알뜰샘이 위치했던 자리로 서점인 슬기샘이 이전하기로 결정되면서 약 한 달 후부터 슬기샘의 자리가 유휴 공간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 지난 7월 제52대 총학생회 시너지는 학생회관 공간구성위원회 TFT를 결성해 학생회관 지하 1층의 공간을 학생자치단체들에게 배분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시너지에 의하면 슬기샘이 자리했던 공간은 약 6평에서 7평 정도의 여러 공간으로 나뉘어 17개의 학생자치단체가 새로 공간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는 현재 대강당에 위치한 동아리방들의 평균 크기인 5.84평에 근거해 설계됐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 자치공간을 부여받는 단체들엔 용재관 철거로 인해 자치공간을 야구장으로 이전했던 중앙동아리 10단위와 운동부 1단위, 총학생회 산하 공식단체인 장애인권위원회, 충분한 공간을 부여받지 못했던 언론출판협의회와 BK, 총동아리 연합회에 의해 새로 승격된 준동아리 2단위, 자유전공학생회가 포함됐습니다. 아무래도 최우선순위를
준다고 하셔서 그거 옮기는 것 자체는 걱정이 없는데 생각보다 이제 좁은 공간에 많은 단체가 들어간 거죠. 좀 많이 좁긴 한데 저희가 지금 여기 컨테이너에 대한 불만이 너무 심해서 이동 자체는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지난 2012년 현재 신경영관 자리에 위치했던 용재 별관은 글리클럽, 물사랑, 하리, 공호친 등 8개 동아리들의 동아리방이 있었으며 이들은 같은 해 10월 야구장 남쪽에 5동씩 2단으로 총 10동이 설치된 컨테이너로 이동해 현재까지 3년 넘게 지내고 있습니다. 설계에는 그런 것들은 다 나왔는데 공사를 하려면 업체 입찰 기간도 걸리고 1월 중에는 다 이제 입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현재의 목표입니다. 날이 갈수록 변화하고 개선되는 우리 캠퍼스. 이번 유휴공간 배정을 통해 학생단체들에게 합당하고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게 될지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YBS 뉴스 김한비입니다.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오던 장애인권위원회가 이번 학기부터 특별자치단체 지원 대상으로 인정돼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영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애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첫 출범 이후 장애 학생들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지난 한 학기 동안 여러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학기 장애인권위원회는 학교 본부가 아닌 장애인권 문화재와 장애학생 지원센터를 통해 2회가량 특공비를 지원받은 것 이외에는 회원들의 사비로 예산을 충당했습니다. 여름방학 기간 동안 장애담론 세미나를 진행하고 베리어 프리 워크숍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들을 지속해오며 장애인권위원회는 자치단체로서의 활동 영역을 넓혀나갔습니다. 그러나 학교 본부는 장애인권위원회에 지원하는 것은 장애학생 개인의 학업과 학내 적응을 지원하는 장애학생 지원센터의 본래 목적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보였고 2학기 지속적 지원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에 장애인권위원회는 특별자치단체 지원 대상 인준을 요청했고 지난 29회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2학기 예산 지원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장애인권위원회의 특별자치단체 지원 대상 인정이 모두에게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본부가 특별자치단체들에게 지원해주는 예산의 총액은 약 240만 원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현재 학교의 특별자치단체는 기수단, 응원단을 포함해 총 9개. 이들 전체가 학교 본부에서 지정한 지원 예산 금액을 나누어 받게 되고 자치단체 수가 늘어남에 따라 각각의 단체가 받는 지원 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본부가 책정한 이번 학기 지원 예산이 작년에 비해 대폭 감소해 기존의 자치단체들에게 돌아가는 지원금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중운에 이제 지원을 받겠다라고 했을 때 저희 단체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사실 이제 반발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다른 단체들랑 함께 이야기를 아직 안 해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봐야 알겠지만 분명히 저희 사업 모든 사업들이 다 중요하지만 이제 저희 사업에 대해서도 이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모두들 잘 받아들여주지 않을까. 또한 장애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2학기 활동 예산 금액에 비해 자치단체 지원 금액이 부족해 추가적인 지원에 대한 요구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학기에 들어 새롭게 학교 특별자치단체 계열에 오른 장애인권위원회. 진정한 성장을 위해 이면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BS 뉴스 윤영채입니다. RC제도 시작 후 꾸준히 제기되는 공중도덕 문제. 1호학번생들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이제는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대학교 신입생들이 의무적으로 1년간 거주하는 국제 캠퍼스. 하지만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기숙사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학생들이 주로 모여있는 커뮤니티룸의 경우 크게 냉장고와 쓰레기통, 그리고 이성 출입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그 문제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커뮤니티룸에 비치된 냉장고에는 학생들이 넣어둔 음식물들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이 버려지지 않고 그대로 방치돼 있어 악취를 발생시키고 있었습니다. 11월 21일 현재 커뮤니티룸 냉장고의 모습입니다. 딸기맛 요거트는 11월 2일까지, 베이글은 10월 26일까지, 우유는 10월 7일까지가 유통기한이었지만 버려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커뮤니티룸 안에 비치된 쓰레기통의 모습입니다. 종이, 플라스틱 캔과 같이 여러 개의 분리수거함이 비치되어 있지만
아무런 구분 없이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 출입의 경우 각 하우스마다 자치적으로 이성 출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아 많은 학생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룸 외 다른 곳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송도 이학사 학생식당 옆에 위치한 테이블의 모습입니다. 학생들이 치우지 않은 쓰레기 사이에 이렇게 취식행위 자제 요청이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지만 대부분 이를 어기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멀티미디어실의 모습입니다. 입구에는 이렇게 준수사항을 알리는 경고문이 붙어 있지만 음료를 반입하고 치우지 않거나 전원을 켜둔 채 퇴실하는 등 대부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듯 위생과 공중도덕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 차원의 의식 개선이 가장 시급해 보입니다. YBS 뉴스 정재원입니다. YBS 뉴스 단신입니다. 지난 13일 금요일 우리 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 볼룸 및 최영홀에서 2015 연세 테크페어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연세대학교 R&D 성과의 확산을 유도하고 산학연 기술 교류를 위해 개최됐습니다. 11월 넷째 주 YBS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김도영, 나수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